우리의 삶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영성가들이 행동 없이 진동수만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저 또한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 단계에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로또가 당첨되어도 최소한 당첨금을 타러 가고 은행에 예금은 해야 하니까요. 행동이냐 진동수냐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은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접근 또는 회피죠. 이를 전문 용어로 fight or flee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이 어떤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죠. 길 가다 곰을 만나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두 가지 선택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관들에도 우리는 똑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싸우는 사람도 있고 겁먹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싸움을 선택했을 때 삶이 변화할 확률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바꾸는 길은 위험을 감수하고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싸울 것이냐 피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과감하게 싸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싸움 또는 도피를 선택합니다. 이 감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선택에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관련된 정보를 불러와 행동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레벨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마, 우리말로는 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키마는 인공지능, 인지과학, 언어학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지식을 표상하는 구조를 말한다. 스키마라는 용어는 영국의 바틀렛에 의해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스위스의 장 피아제도 지식이 지식 구조인 스키마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관념은 미국의 인지심리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스키마 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스키마를 골격 구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스키마라는 지식 표상 구조는 경험의 구체적인 속성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 인지 심리학자들의 생각이다. 우리의 기억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키마 혹은 프레임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많은 현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우리를 우리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태어났을 때 존재했던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어린 아기가 지금의 나라는 연속성을 가지냐는 질문을 한 것이죠. 학자들은 자아의 연속성을 만드는 것이 기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연구하면 할수록 난감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뇌가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은 모두 변형되고 조작된 형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형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자아의 일관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나라는 사람의 연속적인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즉 나의 캐릭터에 맞게 기억을 각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조작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스키마, 즉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단골 주제 긍정과 부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뇌는 우리의 기억을 부정적인 이야기로 각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출력값도 거의 부정적인 방향, 즉 회피를 선택하겠죠. 따라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아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기억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하는 배드서클에 빠집니다. 하지만 긍정적 자아를 성립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이 긍정적인 것으로 각색되고 그것에 근거해 우리는 긍정적인 선택, 즉 싸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신 과학은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아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상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에는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이 있는데 의미기억은 단순한 지식, 즉 예를 들어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화기억은 자신이 겪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기억입니다. 우리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이 일화기억이죠. 그리고 이 일화기억은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상상을 하면 그것이 일화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 뇌는 가장 출력에 적은 비용이 드는 기억, 즉 자주 소환되는 기억부터 출력하여 판단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영광의 승리를 매일매일 떠올리면 도전이 필요한 순간 그 기억이 판단 근거로 작용되어 우리를 과감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동수의 문제가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풀이될 수 있듯 심상화의 문제도 행동과학과 뇌과학의 영역에서 이론적으로 풀이될 수 있음을 현대과학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막연한 미신이나 신비주의적 문제로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지식에 대해 아느냐 모르느냐의 과학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과 철학, 영성이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활짝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알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